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 경로를 틀면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뜨는 듯한 무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경로당이 멀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부산의 바다를 즐겼습니다.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부산에서도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서면역과 사직구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건데 대다수 미성년자들이 장난삼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 경로를 틀면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부산 남서쪽 해상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7일 오후 3시 기준 카눈은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350km 해상에서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의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8일 새벽부터 북서진하기 시작해 수요일인 9일 오후 일본 가고시마 서북서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목요일인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10일 오후 3시쯤 대구 인근을 지나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관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해안 상륙 시점에 카눈은 강도 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9일에서 10일, 경상권 지역 해안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 내외,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태풍에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그리고 지형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그 동쪽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는 6일과 7일 태풍 카눈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CCTV 관제센터와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역별 태풍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6개 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유도하고 산복도로나 저지대 지역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부산 전역의 학교 135곳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나 강도에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바뀌는 기상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로당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면서 냉방과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경로당이 멀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한 가정집. 89살 박모 할머니가 사는 집입니다.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놨지만 집안은 30도가 넘습니다. 푹푹 찌는 집안에서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건 선풍기 한 대가 전부. 냉장고도 없어 인근 약수터에서 떠온 물로 겨우 버텨냅니다. 선풍기가 낮에는 밖에 앉아있다가 밤에도 밖에서 누워자다가 어제 누워자다가 그래 들어오고 그래. 이제는 걸으면 뭐 그래가 못 가거든. 그 집에서 밥 한 숟갈 해가 먹고. 인근의 또 다른 가정집. 역시나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식히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적외선 측정기로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곳도 30도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푹푹 찌는 겁니다. 하루 종일 덥지 이제 이제 선풍기만 가서 사는 게 아니냐. 여름에 맨날 이렇게 보낸다 이건 그냥 어쩔 때문에 더운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실제 두 어르신이 사는 지역은 가파른 경사의 계단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걸음을 떼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다 쉬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수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당과 복지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에 사는 게 다 그렇다는 자주 섞인 어르신의 말이 귓전을 맴돕니다. 나와서는 또 영 힘들지. 그래. 막 우리 사는 게 막 이렇습니다. 막 여기.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가는 각종 냉방시설로 축사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손에 축 처진 닭들이 들려 나옵니다. 닭이 뜨거운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환풍기와 안개 분사기 등으로 실내 온도를 낮췄지만 폐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참담하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폭염 대비해서 다 농가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폭염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경보 무슨 재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양계 농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기세 등 각종 생산비가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를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보상액이 낮아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온이 밤낮으로 지금 막 계속 예년 같으면은 여름철에도 밤에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열대가 오다 보니까 지친 닭들이 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더 더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사방이 뚫린 소축사엔 20개가 넘는 대형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이 사료를 먹지 않아 추가 폐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선 닭과 돼지 등 23만 6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가축 3만 4천여 마리와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기간에 축산 관련 기관 합동점검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고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가축 폐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며 예고한 글을 게시한 고등학생이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쯤 기사 댓글로 사직구장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은 최근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자 범죄 발생 우려 지역 198곳을 선정해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강력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 통제 관리 등 각급 학교 관리자에게 긴급 문자와 공문 발송을 통해 학교 안전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강력 사건을 모방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유사 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일 해수욕장이 개장한 후 한 달간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6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과 다대포 해수욕장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6명을 검거했습니다. 입건된 6명의 남성 중 3명은 미얀마, 네팔, 홍콩 등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바다축제가 열린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78만 1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는 13만 6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는 등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만 사흘간 9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편 토요일인 지난 5일 태풍 카눈과 대조기 영향으로 파도가 높고 이한류가 발생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오전까지 입수 금지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낮밤 가릴 것 없이 너무 덥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위는 피하고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부산 지역 동서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축제 현장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부산의 바다를 즐겼습니다. 뜨거웠던 축제의 열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수산물 소비와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에게 어촌 휴가를 장려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명받았고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과 박극재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지명했습니다. 부산시가 생물테러 감염병 살포 상황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에 대비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진행되며 각 구군 보건소에서 주관합니다. 대규모 훈련은 생물테러 시나리오 기반 도상 훈련으로 동래구 보건소 주관으로 오는 11일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해외 발송 의심 우편물과 관련해 개봉하지 않기, 맨손으로 만지지 말기 등의 주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관련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 분야 경영혁신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이 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각종 재해 재난들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며 공공기관 안전 분야에서 추진해온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가치봄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가치봄 영화제는 영화 감상이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소리를 적은 자막 해설이 함께 제공되는 영화제입니다.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인 엘마르를 비롯해 마술피리, 나의 특별한 형제 등 13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와 연계해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인권선도 글로벌 도시 부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는 80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